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1등 선배가 운영하는 공부 채널 귀요보입니다. 백전백승 여우같은 합격 족보. 이번 영상은 요양보호사 최신 기출문제 35회, 34회, 33회, 32회 따끈따끈한 4회차 320문제를 이 영상 하나에 총 정리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었고 어떤 게 계속해서 나오는지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음번 국가고시 문제는 어떤 게 나오겠다 감이 오실 거예요. 계속 나왔던 기출문제 그것에 관련된 이론까지 이 영상 하나로 총 정리해 드릴게요. 시작할게요. 기출 키워드는 총 80개 준비해 놓았습니다. 노년기의 특성, 여러분 이 표를 보세요. 32회부터 35회까지 4회차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36회, 37회도 나올 확률이 높겠죠. 변화를 두려워한다,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고 변화를 너무 싫어한다, 이런 성질은 노년기의 특성 중에서 경직성이다. 여러분, 투지폰만 쓰던 노인에게 스마트폰 준다고 카톡도 하고 막 인터넷하고 유튜브 하지 않잖아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냥 하던 것만 합니다. 경직성, 딱딱하다, 굳어있다, 말랑말랑하지 않다, 뭔가 변화를 싫어한다, 이런 의미예요. 또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신중해진다, 망설인다 하면은 조심성입니다. 이건 34회에 나왔네요. 느려지고, 조심조심 느려지고, 이 핵심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돼요. 변화를 싫어해, 경직되어 있어. 또 조심조심 느려진다, 너무 느리고 너무 신중해서 조심성이 과하다. 또 33회, 삶에 대한 회고적인 경향. 아, 옛날에 참 좋았었는데 우리 뭐 옛날에는 이렇게 꽃도 구경 가고 산에도 우리 등산하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가 좋았었는데 라고 하는 것 자체, 회고하는 자체는 이미 늙었다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삶에 대한 회고적인 경향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앞으로의 좋은 일보다는 이제 다 그냥 지난 일이 된 거예요. 32회, 유대감이 감소한다. 여러분, 유대감이 감소한다 어떤 의미죠?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어떤 공통적인 느낌이 없다. 친밀감이 떨어진다. 연대감이 떨어진다. 일단 뭐 일도 안 하고 이제 집에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하시죠? 노년기의 심리적인 특성, 이 문제에 대한 변형도 다 맞추시려면요, 그냥 편하게 귀로 들으세요.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필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증가하는 것과 감소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돼요. 증가하는 것, 좋지 않은 것들이 좀 증가합니다. 소심하고 내향적인 것들이 증가하고요. 조금 젊었을 때 적극적이고 적응을 잘하던 것들이 감소를 해요. 증가하는 것에는 내향성, 경직성, 조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존성, 우울증인 경향, 애착심이 증가합니다. 애착심이라는 것은 뭐뭇에 대한 어떤 집착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집착이 증가하면 여러분 뭐죠? 번뇌와 괴로움 뿐이에요. 별로 좋지가 않다.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내가 이 생을 왔다 갔다는 어떤 표시를 하고 싶은 거죠. 삶에 대한 회고의 경향, 그땐 그랬었지, 그땐 좋았었지, 이런 마음이 증가한다. 감소하는 것, 독립성, 유대감, 적응성, 능동성, 사회적인 관계, 융통성들이 감소합니다. 우리 요양보호사 학원에서 반장 누가 할래요 했을 때 저희 반은 3일 내내 아무도 반장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반장을 했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능동적으로 하지 않죠. 노인들은 아무래도 마음이 감소하니까, 그런 능동성이 감소하니까요. 또 사회적인 관계나 융통성도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아시면 이 노년기의 특성에 대한 변화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문제 내볼게요.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고 변화를 싫어한다. 뭐죠? 경직성이죠.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신중해지고 너무 망설인다 하면 느려지고가 나왔으니까 조심조심 느려지고 조심성이에요. 사회적인 활동이 감소하고 타인 만나기를 기피한다. 그럼 뭐죠? 내향성입니다. 2번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파트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세뇌 문제가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이 사실 공부하기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잘 안 외워져요. 근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보세요. 35회에는 장기 요양보험의 목적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등급을 받는 이 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이 뭘까요? 힘든 사람들을 도와줘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겁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 활동을 지원한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하겠죠. 안락한 노후생활 영위도 도와주겠죠. 그것이 바로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알아야겠죠. 표준장기 요양 이용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이런 보기가 나왔어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 어디다 하죠? 자기 동네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럼 공단에서 직원이 와서 방문 조사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서를 받잖아요. 장기요양 인정서를 받아요. 인정서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등급이 나와요. 뭐 유효기간도 나오죠. 가장 중요한 건 등급입니다. 34회 기출 2번 볼까요?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내용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한도액, 비용, 본인 부담률, 인증 유효기간이 나와야 이용계획서이다. 돈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지 이용하는 계획서예요. 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돈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등급에 대해서 나오고 인적사항에 대해서 나온다면 인정서예요. 앞부분 표준 장기 요양 이렇게 붙이면 다 암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용계획서와 인정서 이 두 가지만 비교하시면 돼요. 인정서는 등급이 나온다. 이용계획서는 돈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요. 33회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대상자인지 아닌지 이 문제 많이 나옵니다. 혈관성 치매로 일생생활이 어려운 여러분 혈관성 치매예요. 일단 노인성 질환이죠. 일생생활이 어렵다 하면 나이 상관없이 대상자죠.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장기요양 급여의 대상자는 어떻습니까?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으로 나뉘어지는데 65세 이상이면 병명이 상관이 없어요.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우면 등급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라면 어떤 질병인지 병명이 중요하잖아요.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우면 가능합니다. 노인성 질환 뭐 있죠? 우리 교재에 나온 거 치매, 파킨슨, 뇌혈관 질환, 뇌졸중, 뇌출혈 등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문제 내볼게요. 뇌경색으로 거동이 했다면 나이 상관 있나요? 나이 상관 없죠. 일단 노인성 질환이고 거동이 불편하니까 대상자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그랬어요. 아, 교통사고야? 그럼 65세 이상인만 받을 수 있겠구나. 아시겠죠, 여러분?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그러면 마찬가지로 65세 이상만 대상자 되겠구나. 그러면 파킨슨으로 거동이 불편한 그랬어요. 파킨슨 노인성 질병이죠? 거동 불편하죠? 나이 상관없습니다. 40세여도 가능해요. 이렇게 대상자를 구별하시면 되겠어요. 33회 기출 3번 볼까요? 이동도움은 어떤 활동 지원이냐? 요양보호사의 표준 서비스 중에서 신체활동 지원이다.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스킨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강관리, 식사도움, 체위변경, 화장실 이동돕기 이런 것들이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또 이 문제 다른 파트에서 나오면 우리 어떻게 또 공부해야 되죠?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이렇게 있잖아요. 집 밖에서 만약에 은행, 주민센터 갔어, 병원 같이 갔어, 이거 뭐죠?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생각하시면 돼요. 집 안에서 집안일 한다 그러면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집 밖에서 업무를 본다 하면은 활동적이잖아요.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이다. 그리고 뭔가 스킨십이 필요하다. 구강관리, 식사도움, 체위변경, 화장실 이동돕기 이런 거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아시겠죠? 32회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대상자의 상황을 파악하는 평가는 뭐냐? 욕구평가이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욕구평가는 요양보호사가 하는 건 아니에요. 요양보호사가 작성하는 기록지 종류 뭐가 있었죠? 급상사인 있었어요. 급여 제공 기록지, 상태 기록지, 사고보고서, 인수 인계서, 급상사인 이거 요양보호사가 작성하고 욕구평가는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가 하든지 간호사가 하겠죠. 32회 2번 노인 부양 문제 해결 방안은 뭐냐? 노인 자신도 준비해야 되고요. 노인의 가족 그리고 사회가 협력해서 부양해야 합니다. 또 3번 재원의 조달 방식이 나왔어요. 국가 부담이 20%이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장기 요양보험의 재원 조달 방식이 어떻게 되죠? 국가 지원 조세는 20%이고 본인 일부 부담금은 재가급여는 15%였잖아요. 시설급여는 20% 그리고 나머지는 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60에서 65%를 대준다. 이거 숫자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통합징수합니까? 별도로 징수합니까? 통합징수합니다. 우리 건강보험료 고지서 보면은 요양보험료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돈은 같이 받고 통합징수하고 운영은 별도로 합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보험자는 누구예요? 보험자, 건강보험공단이에요. 가입자는 국민입니다. 32회에서 장기 요양 등급 외 대상자에게 노인 체조, 게이트볼 등의 활동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뭐냐?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노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등급을 받지 않은 등급 외 대상자에게도 활동을 지원한다면 노인의 건강관리를 해주는 사업이다. 3번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목적. 관찰자의 역할은 뭐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대상자의 맥박이나 호흡, 심리적인 변화를 살핀다. 그 대상자의 어떤 것을 살피는 것이 관찰자의 역할이겠죠. 또 34회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은 뭐냐. 대상자의 신체 기능을 증진해서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했어요. 그리고 옹호자의 역할이 나왔습니다. 학대나 소외받고 차별받는 대상자의 편을 들어주고 지지해주는 게 우리 요양보호사의 역할이다. 33회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또 32회 숙련된 수발자, 숙련된 요양보호 서비스를 지원해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요양보호 서비스의 원칙은 서비스 제공 전에 대상자의 습관을 확인해서 웬만하면 다 맞춰준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면 또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32회부터 35회까지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목적. 숙련된 수발자, 정보 전달자, 관찰자의 역할, 상담자의 역할, 동기 유발자의 역할, 옹호자의 역할이 있었다. 연결도 한번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대상자의 신체나 심리 정보를 전달한다. 전달자죠. 가족한테도 전달하고 시설장, 관리 책임자, 간호사, 의료기관이나 의료진한테 이 대상자가 어저께 발음이 어눌했어요. 이런 거 전달해야 되잖아요. 정보의 전달자이다. 관찰자, 대상자의 호흡, 혈압, 맥박, 체온 이런 것들, 바이탈의 변화와 투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어떤 증상, 또 마음의 병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심리적인 변화까지 다 관찰하는 것이 관찰자의 역할이다. 또 말벗과 상담자의 역할도 있었죠. 우리가 의사소통 기법 많이 배웠잖아요. 관계를 형성하고 안위를 도모한다는 것은 말벗 또 상담자의 역할이다. 요양보호사가 할 일이 많습니다. 대상자의 모든 것을 거의 다 케어해 주잖아요. 또 동기 유발자,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해 주는 거예요. 아우 잘하시네요. 어제보다 더 잘하셨네요. 점점 더 잔존 능력을 활용해서 본인이 뭔가 할 수 있게 동기를 유발해 주죠. 또 편도 들어주고 지지해주는 옹호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정말 이 지식이나 이런 습득도 많이 해야 되지만 인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4번 시설 대상자의 권리. 노인이 이제 시설로 갔어요. 그때 어떤 권리가 있느냐?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거 딱 보면 뭐 생각나죠? 침대만 쓰던 노인이 매트릭스 쓰라고 강요받았어. 그랬을 때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파괴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침대, 안락한 매트리스 이렇게 키워드만 그냥 연결해서 암기하시면 돼요. 34회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나왔습니다. 질 높은 서비스 하면은 너무 싼 파마약을 써서 내 머릿결이 다 상했어요. 나 비싼 파마약 쓰게 해줘 이거잖아요. 그리고 개별화된 식단, 재활 프로그램을 받을 권리가 질 높은 서비스입니다. 핵심어를 딱딱 연결하실 수 있어야 돼요. 33회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어떤 거 있어요? 가족들이 자주 면회 오고 선물도 주는 그 노인은 대우를 잘해주고 나는 자식이 안 오니까 대우가 좀 안 좋아. 이때 요구할 수 있는 거 나 차별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머리 커트했는데 너무 남자같이 잘랐어요. 그랬을 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안락하고 안전한 침대 생활 어르신이 바닥 생활을 강요받을 때 이게 많이 나오죠.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하게 해주세요. 이 뒤에까지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안락한 매트릭스 이런 식으로 앞에 두 글자만 아시면 됩니다. 또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있잖아요. 외부 방문자가 마음대로 사진 찍고 불쑥불쑥 들어왔어요. 저 막 팬티 갈아입고 있는데 와가지고 사진 찍었어. 제 사생활 완전 난리 난 거잖아요. 그리고 휴대전화가 없어. 방에 별도의 전화기도 없어. 외롭게 지내고 있어. 나 자식한테 전화도 못하게 해.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 전화기 하면 사생활이에요. 또 동료 노인을 꼬집거나 때리는데 다른 요양보호사들이 모른 척을 하고 있어요. 이거 뭐죠?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가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요 정도만 할게요, 여러분. 5번 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 방임, 경제적 자기방임 지금 순서대로 다 나오고 있어요. 36회, 37회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겠죠. 노인학대의 유형, 일단 신체적인 학대, 신체적으로 고통 주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합니다. 집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합니다. 이거 뭐죠? 신체적인 학대예요.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울 수 있잖아요. 못 나가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이거 신체적인 학대입니다. 또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로부터 단절시켜요. 가스가 안 나와. 라면도 못 끓여 먹어. 난방이 안 돼. 너무 추워. 냉방이 안 돼. 더워 죽어.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돗물도 안 나와서 씻을 수가 없어. 생존 유지에 필요한 것을 단절시키는 것은 신체적인 학대입니다. 그리고 방임. 노인에게 필요한 의식주나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았어요. 이거 방임입니다. 틀니가 다 망가져서 음식을 못 씹어. 방임이에요. 또 보청기 안 들려, 지팡이, 휠체어, 돋보기 이런 거 안 줬어. 방임이죠. 노인이 욕창새 꼈는데 치료 안 해줘. 방임이에요. 수염도 지저분하고 손톱도 지저분해요. 아파도 자식들이 돈이 없다고 병원에 안 모시고 갑니다. 이거 방임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활 관련 업무를 방치한다면 전기세, 수도세 안 냈어요. 전기 끊기고 수도 끊겼어요. 방임이에요. 여기서 자기 방임은 노인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 자기 방임입니다. 그리고 유기는 뭐죠? 유기. 여러분, 그 노인이 집 안에 있는지 집 밖에 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집 안에 있다면 방임일 확률이 높고요. 집 밖에 있다면 유기입니다. 시설에 입소된 후 연락이 두절됐다. 왕래를 하지 않는다. 노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시설에 있죠. 집이 아니죠? 그러면 유기입니다. 배회 노인을 발견했는데 자식들이 부양 의무 이행을 거부했어. 노인은 어디 있어요? 집에 있나요? 밖에 있죠. 월별 입소 비용을 미납 이유로 보호자 없이도 퇴소시켜버려요. 집 밖에 있죠? 유기입니다. 집 밖에 있다면 유기이다. 집 안에 있으면 방치당하더라도 방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문제 풀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뭐 경제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있잖아요.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성적 학대예요. 정서적인 학대, 언어적인 학대 또는 비언어적인 학대, 노인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정서적 학대 뭐가 있죠? 노인을 무시합니다. 말도 안 걸어요. 대화도 안 해요.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 정서적인 학대고, 노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한다. 이성교제도 방해한다. 자식들이나 친구랑 연락하는 것도 방해한다. 이런 것들은 정서적인 학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말로 설명드리는 거, 요 정도만 아시면 이 관련된 문제는 다 푸실 수가 있어요. 그 6번, 성희롱의 종류. 언어적 성희롱이 3번이 나왔고 시각적 성희롱이 1번 나왔네요. 이건 뭘까요? 신체 부위를 고의로 노출하는 거. 눈 버리잖아요. 시각적인 성희롱이다. 그렇다면 언어적인 성희롱은 말로만 하는 겁니다.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이건 뭘까요? 회식 자리에서 여기 옆에 앉아서 술 좀 따라봐 이랬어요. 말로 한 거잖아요. 언어적인 성희롱입니다. 요것도 36회, 37회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겠죠? 7번 장기 요양 급여 중에서 35회 시설 급여의 종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시설 급여의 종류 뭐가 있나요? 노인 주거복지시설 있고요. 의료복지시설 있고 여가복지시설이 있어요. 이제 보기 중에서 맞는 걸 찾는 건데 편하게 들으세요. 노인 의료에 관한 복지시설이 중요합니다. 의료복지시설에는 요양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냥 요양시설은 입소자가 10명 이상입니다.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입소자가 9인 이내예요. 예를 들어서 2.5명당 직원이 1명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입소자가 10명이면 직원이 4명 있어야 되겠죠? 근데 입소자가 9명이면 직원이 3명만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입소자가 9명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 요양시설은 입소자가 10명 이상입니다. 이게 바로 노인 의료복지시설이고요. 이게 좀 중요하고 시험에 좀 많이 나옵니다. 33회 기출, 주야간보호가 나왔네요. 여러분, 주야간보호가 뭐죠?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하나의 종류잖아요. 일정 시간을 보호해주는 것이 주야간보호입니다. 그렇다면 일정 기간, 아들이 엄마 돌보고 있다가 출장 갔어. 그때 엄마를 보호해주세요 하는 거 단기보호죠.
재가노인복지시설 종류 뭐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뭐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복지용구 대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설의 종류, 또 재가복지시설 종류 뭐 아셔야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정 시간이다 그러면 주야간 보호고요. 일정 기간이다 하면 단기 보호로 기억하세요. 또 32회 기출에는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나왔습니다.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뭐죠? 노인이 학대당했어. 그럼 우리 어디다 신고하죠? 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 신고합니다. 1577-1389 1년 365일 빨리 구해주세요. 1389죠? 그러면 그 노인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보호도 해주고 프로그램으로서 치유도 해주는 거예요. 8번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표준 서비스, 정서 지원 서비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이게 연결하는 게 나옵니다.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만약에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이건 뭘까요?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집 밖에서 하는 거죠. 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또 집 밖에서 하는 일은 활동 지원 서비스라고 했어요. 뭐 약 타기, 은행 가기, 물품을 구매하러 갈 때, 뭐 관공서 갈 때. 또 집안에서 취사, 청소, 뭐 정돈, 빨래 이런 거 하는 것은 생활이죠.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이다. 스킨십이 필요한 것은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이다. 그 정도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서 지원하고 인지자극. 인지자극은 몇 분 이상 우리가 해야 되나요? 요양보호사가? 인육 60분 이상 해야 된다. 9번 요양보호사의 대처법. 이 대처법 사실 우리가 참 배우곤 있지만 어려워요. 35회 성적 행동은 단호하게. 이거는 뭐 문제 매번 나옵니다. 보세요 여러분.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은 단호하게 해야 돼요. 성추행. 뭐 뒤에서 껴안았어, 엉덩이 만졌어, 짜증나잖아요.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자기의 막 성기를 만져요. 이거 부적절하잖아요. 적절하진 않잖아요. 이랬을 때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추가 서비스 요청 시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이런 상식적인 문제 나왔었고요. 34회 성희롱을 했어. 기관장의 대처법은 서비스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조치를 취한다. 결국은 다 단호한 조치예요. 33회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르는 것이 요양보호사의 행동법규이다. 규범이다. 32회 힘드시겠지만 새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복지용구 구입 관련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우리가 알선합니까? 아니에요. 정보 제공만 합니다. 성추행하는 것을 발견했어? 어떻게 해요? 행위를 중단시키고 단호하게 합니다. 시설장에게 즉시 알립니다. 그 5개의 보기 중에서 가장 근접한 답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10번 가족관계 형태나 뭐 관계 35회 기출.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은 뭐냐?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다. 뭐 보기 중에서 가장 맞는 것 찾으시면 됩니다. 34회 수정 확대 가족 나왔어요. 이거 뭐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가까이 살면서 그냥 돌보는 거예요. 같이 살지는 않죠. 수정 확대 가족이다. 또 33회 손자 손녀가 긍정적으로 자아를 형성하도록 노인들이 돕는다. 32회 노인 부양 문제 해결 방향은 노인 자신도 준비하고 사회와 가족이 협력하여 부양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부끼리는 동반자로 전환된다 했습니다. 11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세 4문제 정도 나오는 중요한 파트입니다. 35회 기출. 대등한 관계이다. 요양보호사와 대상자는 대등한 관계예요. 처음에 우리가 요양보호사로 첫 출근을 합니다. 얼마나 떨려요. 잘 보이고 싶겠죠.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규호보입니다. 그리고 비위도 잘 맞춥니다. 가불관계 같은 느낌이 왠지 들어요. 그러다가 대상자가 이제 뭐 나한테 다 의지하고 1년 지났어. 그러면 이제 내가 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대등한 관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 서비스의 내용은 사전에 확인한다. 오늘 이 대상자 집에 가서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지 확인을 해야겠죠. 3번,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해야 된다. 업무 수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만 합니다. 법은 계속 바뀌고요. 또 사람을 살리는 기술들에도 여러 가지가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계속 알아가야지만 대상자에게도 적절하게 적용할 수가 있다. 34회 요양보호사의 행동 규범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업무 수행 직후 기록해라. 그때그때 해야지 잊어먹지 않잖아요.
또 대처법, 본인 부담금 할인은 위반이라는 설명을 해라. 이거 문제 뭔지 아시겠죠? 아유, 뭐 저희 옆집은 본인 부담금 안 받고 대준다는데 나도 그렇게 해줘요. 아, 본인 부담금 그렇게 할인해주는 거는 위반이에요. 그거 신고하면 포상금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처하라는 거예요. 또 보호자가 마스크를 좀 재사용해달라고 요구했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 마스크를 계속 쓰게 되면 필터가 그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 뭐 있죠? 33회 3번 보세요. 기저귀 줄여달라고 요구했어. 어떻게? 자주 갈지 않으면 욕창 생길 수도 있고 대상자에게 해롭습니다. 마스크가 뭐 기저귀로 나오고 기저귀가 마스크로 나오고 그런 거예요. 또 34회 업무활동과 지도받는 내용을 점검한다. 뭐 기본적인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3회 서비스 시간을 좀 변경해달라고 대상자가 요청했다. 그러면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간을 조정한다. 또 2번 업무 수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또 나왔죠. 네, 5회, 33회 똑같은 문제 나왔습니다. 또 기저귀 줄여달라고 요구했어. 마스크 줄여달라고 요구했어. 그게 그거죠. 또 32회 재가 방문 시 대상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집에 들어가서 기다리나요? 아니에요. 다음 방문일을 메모로 남기고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직업윤리 원칙상 자신의 업무 활동과 지도받은 내용을 점검한다. 또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뭐 대상자가 시간 변경을 요청했다면 보고하고 시간을 조정한다. 업무 수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12번 요양보호사의 권리, 근골격계 질환 어떻게 대처하냐 이거예요. 전신 스트레칭 방법, 요게 그렇게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요양보호사, 전신 스트레칭을 해야지 그 근골격계 질환이 생기지 않는다. 상하 좌우로 스트레칭 한다. 5에서 10회 반복한다. 5에서 10초 쉰다. 유지는 10에서 15초 한다. 요게 중요합니다. 10에서 15초. 또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합니까?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강도로 한다. 중요하고요. 33회 기출. 우리가 일하다가 손목 삘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압박붕대 적용한다. 그리고 냉찜질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나왔는데요. 그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다. 미리 예방하는 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이고요. 이미 다쳤다 하면은 산업재해보상법이에요. 32회 상하좌우 교대로 스트레칭 한다. 요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상하좌우로 스트레칭 하고요. 5에서 10회를 반복합니다. 스트레칭을. 그리고 사이사이 한 5초, 10초 쉽니다. 유지는 10에서 15초. 숫자가 더 5씩 늘었죠? 요게 그렇게 잘 나온다는 거. 또 물건 들어 올릴 때 신체 선열도 기억하시죠? 무릎은 굽히고 허리를 편다. 미스코리아 자세요. 무게중심은 낮추고 지지면은 넓힌다. 요양보호사가 임신했어요. 수두 걸린 대상자 집에 갑니까? 접촉을 피합니다. 왜? 기형아 생기니까요. 또 다른 감염성 질환일 때는 어떻게 하죠? 결핵일 때. 이때는 보호구 착용하고서 접촉하는 거예요. 피하는 게 아니라. 13번 감염 문제. 요양보호사에게 흔한 감염성 질환 5가지 뭐 있죠? 결핵, 독감, 노로바이러스, 머릿니 있었어요. 그래서 직업성 감염 질환이라고도 합니다. 이 직업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감염되는 거니까요. 너무 서럽죠? 35회 기출에는 옴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 뭐죠? 동시에 치료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옴은 그 찐득이잖아요. 더운 기온에서 움직임이 활발하다. 야간에 더 가렵다. 뭐든지 다 밤에 더 심합니다. 이 대상자,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동시에 치료받아야 돼요. 증상이 있으면 치료받는 게 아니라 그냥 접촉했으면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세탁을 했어요. 3일 동안 그 침구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찐득이가 3일 동안 혼자 자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3일이 지나서 사용한다. 그 정도 중요하고요. 또 결핵 접촉 34회 나왔네요. 결핵 대상자가 접촉한 요양보호사 어떻게 해야 되죠? 검사해야 됩니다. 병원이나 보건소 방문해서 감염 검사를 받아요. 2주에서 1개월 정도 그 이후에 엑스레이 검진을 통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합니다. 바로는 어차피 안 나와요.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안에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을 한다. 또는 일정 기간 후에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됩니다. 결핵을 접촉했어. 대상자 물건 같이 써도 되나요? 안 되나요? 됩니다.
실제로는 깨름직하지만 호흡기 감염이기 때문에 물건 쓰는 것은 괜찮다. 결핵균은 햇빛에 약하잖아요. 직사광선 쪼이면 몇 분 내에 죽는다. 수분 내에 죽는다. 뭔가 몇 분 내에 안 죽을 것 같잖아요. 예, 몇 분 내에 죽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접촉을 금지한다? X예요. 결핵은 접촉해도 된다. 결핵약을 즉시 복용한다? 아니죠. 결핵약 뭐 언제 걸렸는 줄 알고 먹어요. 즉시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마음은 그렇지만 즉시 중단하지 않습니다. 대상자 가족, 요양보호사 모두 치료를 받는다? 이건 옴이에요. 옴. 이 정도 알면 되시겠고요. 노로바이러스, 오염된 음식 먹었을 때 생기잖아요. 노로바이러스는 감염이 됐다면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합니다. 감염된 사람이 그 손으로 음식 만들면 또 전염되니까요. 32회 임신 시 수두 대상자와 접촉을 피한다. 아기가 기형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핵도 우리가 다 보호구 착용하고 돌보는데 수두 대상자는 피한다 이거예요. 14번 노인성 질환의 특성, 합병증이 동반되기가 쉽다. 지방 흡수력이 감소해서 소화기계는 좀 조심을 해라. 또 겨울철에는 인플루엔자, 독감이 유행한다. 노화기에 따른 소화기계의 변화로 지방 흡수력이 감소한다. 지방 흡수가 좀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조금 덜 먹어야 돼요. 65세 이상 매년 맞아야 되는 거 뭐 있죠? 독감, 인플루엔자가 있습니다. 설사가 생겼어. 수분 섭취해야 돼요. 수분과 전해질. 그리고 변비가 생겼어. 그렇다면 풍부한 채소 또 과일 섭취를 해서 변비를 예방해야겠죠. 대상자가 마약성 진통제를 먹어요. 그러면 변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엄마도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셨을 때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셨는데 변비가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 변비약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또 그렇게 해결을 했었습니다. 급성설사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 물을 많이 먹여라 이거예요. 16번 노화에 따른 변화. 호흡기계는 섬모 운동이 감소한다. 아무래도 필터링이 좀 더디다. 34회 천식 호흡곤란 예방법. 뜨거운 물로 침구류를 세탁한다. 왜 뜬금없이 천식인데 침구류를 뜨거운 물로 세탁하죠? 먼지나 찐득이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그 5개의 보기 중에서 가장 근접한 답을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식 대상자의 호흡곤란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뜨거운 물로 침구류를 세탁한다. 왜? 먼지나 찐득이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33회에서는 심혈관계, 최대 심박출량이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좋은 거는 많이 감소하잖아요. 심박출량, 심장에서 쭉 짜주는 힘이 좋아야 되는데 그게 약하다. 그래서 전신의 혈액순환이 좀 원활하지가 않다 이런 의미겠죠. 미각의 변화, 점막의 재생 능력이 감소해요. 이전에는 뒤어도 그냥 한나절 있으면 다 재생이 됐는데 이제는 오래 간다는 거죠. 입안을 뒤어도. 네, 32회 만성기관지염 가래 배출 방법은 심호흡을 하게 한다. 심호흡도 하고 기침도 하고 침도 뱉고 등도 쳐줍니다. 또 퇴행성 관절염, 무릎 통증, 관절이 퇴화됐다. 퇴행성 관절염 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세요? 어떤 운동해야 되죠? 수영해야죠. 수영. 피부계의 변화는 입가랑 뺨에 털이 증가한다. 별로 좋지 않은 거는 증가해요. 또 피하 지방은 감소합니다. 손발톱은 두꺼워져요. 딱딱해져요. 탄력은 감소하고 멜라닌 세포는 또 감소해서 흰머리가 나는 거예요. 또 미각 변화 뭐 있죠? 단짠은 둔화된다. 단맛, 짠맛을 못 느껴서 음식이 달고 짜진다. 쓴시는 증가한다. 쓴맛과 신맛은 오히려 더 잘 느끼기 때문에 아이고 내 입이 왜 이렇게 쓰냐, 왜 이렇게 시냐 이러죠. 노화에 따른 미각 변화 뭐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7번 요실금, 복압성 요실금, 비만 관리를 한다. 이 문제가 따끈따끈하게 나왔어요. 복압성 요실금, 복압, 배에 복부내 압력이 증가해서 소변이 나오는 겁니다. 또 절박성, 소변이 마렵다 하자마자 그냥 나와버려요. 너무 절박하죠? 역류성, 넘쳐 흐릅니다. 요실금의 원인이 뭐냐? 33회 나왔죠? 골반 근육 조절 능력 감소. 그래서 케겔 운동하라고 합니다. 골반 근육 강화 운동하라고 하죠. 또 충분한 수분 섭취해서 방광 기능을 유지하고 변비를 예방하라고 해요. 요실금에 왜 변비를 예방할까요? 복압. 또 배에 변비면 힘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소변이 나오니까. 또 비만은 복부내 압력을 가중시켜요. 누르니까. 복압성 요실금을 증가시키니까 비만 조절도 해야지 요실금이 조절된다 이거예요. 이제 혀가 꼬이기 시작했어요.
18번 백내장과 녹내장 둘 중에 하나는 계속 퐁당퐁당 국가고시에 나오고 있어요. 35회 백내장 나왔습니다. 34회 녹내장 나왔죠. 36회는 녹내장이 나올 확률이 있겠네요. 예, 녹내장, 안압이 상승한다, 안구에 통증이 있다 그러면 녹내장이에요. 그냥 뿌옇다, 수정체가 혼탁하다 하면은 백내장입니다. 아프고 압력, 안압 하면은 녹내장이에요. 하지만 뿌옇게 혼탁한 각막, 그래서 뿌여니까 백내장 아니야? 아니에요. 각막은 녹각 이렇게 기억하세요. 녹내장, 각막은 녹내장이다. 퇴행성 관절염, 체중을 부과하지 않는 운동, 수영이 좋다. 통증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을 해라. 이런 게 나왔고, 퇴행성 관절염 증상 어떻죠? 연골이 닳아가지고 없어지는 거라서 아침에 일어나면 뻣뻣합니다. 관절을 사용할수록 더 아파요. 그래서 체중을 부과하지 않는 수중 운동이 좋다. 19번 뇌졸중, 고혈압, 대상포진 나옵니다. 뇌졸중이 뭐죠? 뇌로 혈액 공급이 막혀서 막히거나 터졌다. 막히면 뇌졸중, 또 터지면 뇌출혈, 그렇죠? 예, 34회 고혈압,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약은 복용한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고혈압에서는. 대상자에게 권하는 시기는 저염, 저지방이다. 스트레스 조절이다. 고혈압 조절돼도 약은 드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고. 33회 고혈압약을 먹지 않아서 발생하는 합병증이 더 위험해요. 약은 드셔야 돼요. 이거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뇌졸중, 대상자의 발음이 정확한지를 확인하고, 입의 좌우 대칭, 그 모양이 맞는지도 보고, 비틀거리는지, 한쪽으로 쓸어드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뇌졸중의 반응이다. 32회 대상포진의 발생 원인은 면역력이 떨어져서이다. 또 손해가 손상했어. 뇌졸중 환자의 증상은 균형감을 상실한다. 혈압약과 복용하면 안 되는 약, 인삼이 높인다. 그리고 고혈압약과 같이 먹으면 효과가 너무 좋아서 안 되는 거, 자몽주스죠. 20번 당뇨. 당뇨는 발 관리가 중요해요.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또 식후 언제 운동하죠? 30분에서 1시간 후에, 그때 밥 먹고 혈당이 올라가니까 그때 당뇨병 환자는 운동을 해라. 당뇨병은 발기부전이 있다. 당뇨병의 증상, 다음 다식 다갈 다뇨가 있잖아요. 식사를 복합당질로 하라고 합니다. 단순당은 당이 확 올라가는 거, 복합당질은 서서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은 잡곡밥, 생과일, 생채소가 좋다. 운동은 한 1시간 뒤에 해라. 발기부전, 발 조심해라.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저혈당 오면 안 되니까 외출할 때는 약이나 사탕 준비해라. 그 정도 중요합니다. 21번 노인 문제의 발생 요인에 대해서 나와요. 영양 문제, 갈증에 대한 반응이 저하된다. 목마른지를 몰라서 물을 안 먹으니까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겠죠? 탈수될 수 있어요. 또 34회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은 흡연이다. 그리고 밥 먹고 커피 너무 많이 먹으면 칼슘이 녹는다. 이랬어요. 32회 선망 대상자는 어떻게 조치하냐. 가족사진을 침상 가까이에 둔다 했어요. 선망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죠. 급성질환이에요. 그 의식장애로 급격하게 발생해서 인지장애나 진압력 장애를 보이는 것이 선망입니다. 선망에 있는 대상자는 가족사진, 달력, 시계를 가까이 둔다는 거예요. 익숙한 것을 자꾸 보여준다. 또 선망은 갑자기 진행되고 집중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또 알고 가야 되는 거, 진압력 장애자, 수면 장애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돼요. 일단 수면 장애는 어떻게 해요? 저녁에 과식하지 않게 한다, 카페인을 제한한다, 낮잠 자지 않게 한다, 이런 거 중요하죠. 진압력 장애는 시간과 장소, 사람을 자주 인식시키고 물건에 이름표를 붙인다, 자주 반복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에요. 22번 노인 운동.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는 요인은 낙상에 대한 두려움, 다칠 것 같기도 하고 운동신경도 자꾸 떨어지는 것 같고 두렵죠. 34회 욕창 예방, 도넛 베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오히려 혈액순환이 안 된다. 안전한 운동 방법은 복용 약물을 확인한 후에 운동을 해라. 당뇨병 환자 너무 과격한 운동하지 않습니다. 이 약을 먹는 거에 관련돼서 운동도 적당히 해야 된다. 천식 환자 막 운동하다가 숨 막힐 수 있겠죠? 운동하기 전에 호흡기 열어주고 30분 후쯤에 또 운동하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운동은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아니다. 복용 약물을 확인한 후에 운동을 시켜라. 33회 운동 방법,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쵸? 맥락이 같죠? 32회 욕창 예방법. 침대 시트는 주름지지 않게 팽팽하게 유지한다. 체위 변경은 2시간마다 한다. 노인이 운동을 왜 꺼리냐? 자극에 대한 반응이 감소해서이다. 낙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맥락은 같습니다. 23번 영양관리. 철분제 복용을 돕는 법은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철분은 비타민C, 칼슘은 비타민 D와 같이 먹었어요. 영양관리. 과일류는 하루에 1회 이상 간식으로 섭취한다. 곡류는요? 탄수화물은 매일 2에서 4회 정도 섭취한다 그랬어요. 뭐 밥 2번 먹고 빵 1번 먹고 이런 식이죠. 그다음에 단백질, 고기, 생선, 달걀, 콩류 매일 3, 4회 매 끼 식사마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백질을 먹어야 근육량과 면역력이 증진되니까. 채소류 매 끼 2가지 이상 먹어야 된다. 제가 이제 점심밥을 차려요. 그러면 채소류 예를 들어서 풋고추 그리고 시금치, 나물 이렇게 2개는 함께 먹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채소류는 신체의 기능을 조절한다. 과일류, 비타민, 무기질이잖아요. 매일 1~2개는 먹어라. 밥 먹고 디저트로 과일 하나 먹어라. 우유나 유제품, 칼슘 매일 1~2잔은 먹어라. 뼈와 치아가 튼튼해지니까 요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요양보호사로 나갔을 때 우리가 이제 밥도 차려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요런 식단, 영양 관리를 신경을 써라. 그래서 이게 국가고시에 나오겠죠. 33회 약물 복용 방법. 복용약이 있을 때는 뭐 그게 진통제라 하더라도 또는 영양제라 하더라도 의사와 상의한다. 중요합니다. 32회 대장암에는 어떤 음식 먹나. 육가공 섭취 제한합니다. 햄, 뭐 스팸, 소세지 이런 거요. 또 통곡물 먹어야죠. 생야채 먹습니다. 생과일 먹어요. 대장암은 저자녀 시기를 먹을까요? 자녀 시기를 먹을까요? 자녀 시기를 먹어야 됩니다. 뭔가 섬유소가 많은 자녀 시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4번 노인의 수면. 숙면을 돕는 방법.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면 규칙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밤에 잠이 안 오면 또 낮에 졸려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34회 노인의 수면의 특성. 자주 깬다.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32회 수면을 어떻게 돕는가. 저녁에 과식하지 않게 한다. 너무 배고프다면 따뜻한 우유 한 잔 정도 먹인다. 이런 거예요. 대상자의 수면을 돕기 위해서는 낮잠을 피한다. 저녁에 과식하지 않게 한다. 카페인 피한다. 중요합니다. 25번 질병 문제. 금연 후에 나타나는 변화. 금연하면 몸이 건강이 아무래도 좋아지죠. 심장병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보기 중에서 가장 근접한 답을 찾으시면 돼요. 34회 수분 섭취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질병 뭐냐? 신부전이다. 우리 수분 제한해야 되는 질환 5가지가 있습니다. 간, 심신, 갑부. 이거 모르면 제가 국가고시 시험장 가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간, 간경화. 심부전. 심부전이 뭐예요? 심장에서 쭉 짜주는 그 수축력이 좋지 않은 게 심부전이에요. 그 다음에 신부전, 콩팥, 신부전.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이에요. 간, 심신, 갑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짚어드렸어요. 간경화, 신부전,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이 물을 먹으면은 좀 안 좋다.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병이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물도 조금 먹어야 돼요. 33회 우울증. 햇볕을 맞으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한다. 요런 내용이 나왔네요. 26번 예방접종. 요거는 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10년마다 추가 접종해야 되는 거 뭐 있었죠? 파디,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맞아야 돼요. 또 65세 이상 노인이 매년 1회 권장하는 거 독감, 인플루엔자입니다. 또 노인에게 10년마다 추가 접종해야 되는 것은 32회에도 또 나왔죠. 파디,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다. 또 65세 이상 노인이 그냥 평생 한 번은 맞아야 되는 거 뭐 있어요? 대상포진과 폐렴구균. 시설 들어가야 돼. 대상포진 주사 맞아야겠죠. 27번 안전수칙. 폭염이야. 그렇다면 수분 섭취를 해줘야 된다.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또 34회 두통 발생 심하다. 요거 나왔던 문제인데 자꾸 먹는다면 의사 상담하게 한다. 28번 업무의 보고 형식. 구두 보고, 서면 보고, 전산망 보고 있었잖아요. 구두 보고 신속하죠? 기록은 안 돼요. 서면 보고 정확하죠? 자료 보존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전산망 보고 이 둘의 장점을 합했어요. 시간 절약할 수 있고 편리하고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고는 중복되지 않게 해야 된다. 33회에서는 요양보호사 기록지의 종류와 내용,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는 제공 시간과 내용을 잘 써라.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자료가 보존해야 돼. 그러면 서면 보고한다. 29번 요양보호사의 기록의 목적. 일단 기록의 목적은요,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내가 이제 그만둬도 그 대상자가 다른 요양보호사가 왔을 때 기존에 받던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기록을 해야겠죠. 이 대상자는 어떤 서비스를 받았다.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34회 사례회의의 목적. 사례회의가 뭐죠? 대상자의 상황과 그 제공되는 서비스를 점검할 수 있는 회의예요. 또 그럼 원래 회의는 뭐였죠? 요양보호사들 월요일날 출근하기 싫잖아요. 요양보호사들의 정보와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원래 회의다. 대상자 회의는 사례회의고 요양보호사들은 월요일 원래 회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회의의 목적 대상자에 대해서 서비스의 질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례회의를 한다. 또 33회 올바른 기록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뭐 주관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르신이 기분이 좋아 보이심 이런 추상적인 거 얘기 안 해요. 올바른 기록 내용은 오후 3시부터 20분 낮잠, 오전 10시부터 기저귀 교환 뭐 이런 식으로 밥 2분의 1 공기 섭취 이런 식으로 합니다. 30번 임종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 요거는 계속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죠. 소변량이 감소한다. 임종시 대처법. 옆에 머물면서 손을 잡아준다. 사후관리법. 눈이 감겨지지 않을 때는 거즈를 적셔서 눈 위에 올려준다. 또 사후관리법. 가족들이 대상자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시설에 있으면 거의 가족들이 안 오고 뭐 이렇게 요양보호사나 그 직원들이 거의 케어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임종 때라도 가족이 좀 돌봐라 이런 얘기예요.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 전기기구 같은 거 해줍니까? 그냥 담요를 덮어줍니다. 기저귀 채우죠? 고개는 옆으로 돌려줍니다. 구강간호 어떻게 하죠? 뭐 입술도 해주고 입 안에도 해줍니다. 스프레이로 그 생수를 좀 담아서 입 안에 조금씩 뿌려줘요. 입맛이 없잖아요. 글리세린 적신 솜으로 입술은 닦아줍니다. 만약에 대상자가 가슴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났어요. 이게 이제 본인이 잘 이렇게 뱉어내지를 못하잖아요. 배액이 잘 되도록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임종했어요. 사후에 어떻게 관리하죠? 얼굴색 변화하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머리 좀 올려주죠. 사후 강직 전에 바른 자세를 유지해줍니다. 시트는 어깨까지 덮죠. 조명은 차분하게. 소유물은 목록을 작성한다. 의치, 틀리는 가족과 상의 후에 제거하고 또 임종 시에 가족이 직접 돕게 한다. 우리 장지에 갑니까? 장지에는 가지 않습니다. 임종 전과 후 뭐가 달라요? 임종 전에는 대상자에게 기저귀 채우고요. 임종 후, 사망 후에는 패드를 대는 거예요. 31번 임종 관련 문제가 나왔습니다. 타협 뭐죠? 임종 적응의 5단계 부분협, 우수, 부정. 뭐 부정하는 거죠. 심각함을 알면서도 나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분노. 왜 하필 나야?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거야? 분노예요. 분노. 부정이 아니라 이거 분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거야? 분노예요. 우리 딸 막내딸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타협하는 거죠. 타협. 우울은 더는 말하지 않습니다. 말이 없어지는 건 우울이에요. 수용. 받아들입니다. 나는 지쳤어. 죽어도 뭐 할 수 없지. 수용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 꼭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거야? 이거 뭐죠? 분노 32회에 나왔고 우리 막내딸 시집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타협 35회에 나왔어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뭐죠?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는 있어요. 그 치료 효과가 없이 그냥 목숨만 연장시키는 의학적 시술을 중단하겠다 이런 문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해줘야 되는 거 기본적인 건 해주잖아요. 의료행위, 뭐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 단순 공급 요런 통증 완화를 위한 것들은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단하는 거 뭐 있어요? 심폐소생술 안 합니다. 뭐 혈액주석 안 해요. 항암제 투여 안 하고요. 인공호흡기 착용 요런 것은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그 작성 등록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작성하는 동시에 효력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고요. 등록했다 하더라도 의료기관에 연동되지는 않아요. 번호는 31번인데요. 뭐 이게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서 필기 관련 파트는 여기서 이론이 끝납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편하게 귀로 들으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경관 영양 32회부터 35회까지 빠지지 않고 나오는 중요한 파트예요. 경관 영양.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그래야 중력에 의해서 그 위장으로 밥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비위관 삽입 부위에 윤활제를 바른다. 코로 집어넣어서 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위관 삽입 부위 그 카테터에 윤활제를 발라서 코로 집어넣습니다. 33회 영양액은 1분에 50ml 이상 주입하지 않는다. 왜? 설사합니다. 너무 빨리 집어넣으면. 그리고 영양액 온도는 체온 정도로 36.5도씨 정도로 따뜻하게 데펴서 위로 집어넣어줘요. 32회 대상자를 앉게 하거나 침상머리를 올린다. 우리 밥 먹을 때 누워서 먹으면 소화돼요. 상체를 올려줘야 됩니다. 그 영양 주머니는 씻어서 말린 후에 사용합니다. 소독까지는 하지 않아요. 구토했어. 비위관을 잠그고 보고합니다. 영양액이 만약에 역류되었다면 비위관이 열려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 소변 주머니랑 이 영양액 그 주머니 위치가 다릅니다. 영양액 또는 수액 받는 거, 링거 맞는 거 이런 것들은 몸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손에서 피가 나 심장보다 위로 올립니다. 그쵸? 유일하게 몸보다 아래 놓는 거 뭐 있었죠? 소변 주머니예요. 요거 비교하시면 됩니다. 편마비 대상자 식사 돕기 37번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해서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편마비 대상자라고 한다면 불편한 쪽을 지지한다. 건강한 쪽으로 먹게 한다. 건강한 쪽으로 짚게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해서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사례를 예방하게 하려면 앉아서 상체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로 먹게 하면 사례가 예방된다. 33회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 배꼽에 오게 한다. 또 팔꿈치를 올리고 머리를 숙이고 턱은 당기고 의자 깊숙하게 앉아서 먹는다. 숟가락은 건강한 쪽에 대준다. 또 편마비 쪽 상체는 지지해준다. 그리고 건강한 쪽으로 먹는다. 이게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38번 약물의 유지보관법. 알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안약과 귀약은 상온의 그늘진 곳에 보관했어요. 가루약은 어떻게 복용하죠? 그 숟가락에 타서 먹거나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로 준다. 약의 양이 너무 적다고 한다면 그 정확한 치수를 재기 어려우니까 주사기로 그 밀리를 재가지고 먹인다. 바늘은 제거하겠죠. 안연고는 상온의 그늘진 곳에 보관한다. 안연고 그리고 안약, 귀약은 상온의 그늘진 곳에 보관을 합니다. 안약과 안연고를 여기서 비교를 해줘야겠죠. 39번 투약 방법. 안연고,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멸균 솜으로 닦아낸다. 이 멸균 솜에 생리식염수를 적셔서 닦는다 이 말이고요. 34회 귀약을 어떻게 넣죠? 약을 넣은 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준다. 그리고 귀는 후상방으로 당기면서 약을 넣었어요. 이게 중요하죠. 후상방. 그림으로도 알고 또 이 말로도 알아야 되죠. 후상방. 물약. 약병의 라벨이 붙은 쪽을 손으로 잡고 따릅니다. 용액이 그 라벨에 이렇게 지워지면은 글자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손바닥으로 그쪽을 잡는다. 안약은 어디다 넣죠? 하안검에 넣습니다. 아랫 눈꺼풀에 넣는 거예요. 그 중앙에 넣습니다. 안약과 안연고를 비교해야 되는데요. 안약은 중앙이나 약간 외축으로 1, 2cm 그 정도 높이에서 넣어주고요. 비루관, 양 그 코끝을 가볍게 눌러줍니다. 안약은 눌러. 안연고는 움직여. 안연고는 약간 끈적끈적 떡지잖아요. 그래서 눈알을 굴려서 움직여서 골고루 퍼뜨려 주는 거예요. 안연고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넣어줍니다.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귀약은 후상방으로 잡아당긴다. 안약과 귀약은 상온의 그늘진 곳에 보관한다. 또 40번 정맥주사. 정맥주사 바늘 제거하고 비비지 않고 눌러주잖아요. 이유가 뭐냐 이런 문제 나왔어요. 이게 사실 교재에는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피멍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34회 수액의 주입 속도가 조절해놓은 상태로 유지됐는지를 확인해라. 41번 화장실 갈 때 대상자 돕는 법. 거동 불편자라면 변기 옆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낙상을 주의해야겠죠. 34회 스스로 이용 가능한 대상자면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해서 필요시 잡을 수 있게 한다. 다 그냥 일맥상통해요. 내용이 똑같아요. 32회 화장실 안에 미끄럼 방지 신발을 놓아둔다. 화장실 그 바닥에 미끄럽지 않게 방지 매트 깔고요. 손잡이, 안전 손잡이 달아서 넘어질 때 잡을 수 있게 하고 앉았다 일어날 때 잡을 수 있게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42번 침상 배변 대상자에게는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된다. 뭘 되겠죠? 간이변기를 되겠죠? 복부는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침상 머리를 올려줘서 배에 힘을 주게 한다. 머리를 좀 올려줘야 힘이 쥐어지니까. 우리 화장실에서 앉아서 똥 싸지 이렇게 누워서 싸진 않잖아요. 시설 대상자가 옷을 벗으려고 하고 안절부절하고 바지를 움켜쥐고 있으면 어떡하죠? 지금 생리적인 욕구인 거죠. 배변 상태를 확인하고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이동 변기통 안에 화장지를 깔아준다. 이제 그 소리를 좀 줄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막 그 대소변 놓는 소리가 너무 커지면 편하게 못 노니까. 편마비 대상자 이동 변기,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는 변기를 선택한다.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는 이동 변기를 사용한다. 배설을 어려워한다면 항문 주위에 미지근한 물을 끼얹어준다. 뜨끈뜨끈한 물을 몸에 닿으면은 똥도 매렵고 오줌도 마렵잖아요. 그 원리입니다. 대상자가 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나 신발 놓아주죠. 그 문 안에 응급벨 설치합니다. 화장실 조명은 무조건 밝게 해줘요. 문턱은 없애야 돼요. 화장실 앞에 화분이나 액자 놓습니까? 놓지 않아요. 발에 걸려서 넘어지니까. 그 시설에서 대상자가 안절부절 못하고 막 바지 벗으려고 하면 가장 먼저 배변 상태를 확인하고 화장실을 데리고 갑니다. 침상 배변 머리를 올려준다. 이 자세가 뭐죠? 반좌위. 머리를 올려주는 거 반좌위예요. 우리 밥 먹을 때도 반좌위. 이제 똥 쌀 때도 반좌위. 이동 변기, 이제 침대 옆에다가 변기 놓으면 화장실까지 가지 않아도 되니까 겨울에 춥거나 또는 넘어지거나 하는 걸 방지할 수 있겠죠. 추워서 야간에 화장실 가기 싫다고 하면 이동 변기를 사용하게 합니다.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는 이동 변기가 좋다. 이동 시에는 그 이동 변기를 30에서 45도 정도로 대준다. 침대 높이랑 같아야 되죠. 44번 유치 도뇨관, 대상자를 돕는 법. 금기가 없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유치 도뇨관. 수분 섭취를 권장하지 수분 먹지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소변이 보고 싶다고 말한다면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도뇨관이 꺾여져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본다.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에 배출구는 잠근다. 기저귀, 대상자 돕는 법. 오염된 기저귀는 그 똥 오줌이 안으로 보이게 겉에는 깨끗하게 그렇게 해서 말아버린다.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34회 몇 번의 실금 후에 기저귀를 요청했어. 그래도 기저귀는 좀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세요. 기저귀 사용보다는 배뇨 간격에 맞춰서 소변을 보게 한다. 배뇨 훈련을 한다. 이것이 답입니다. 33회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는 대상자는 어떻게 합니까? 몸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기저귀를 대고 다시 똑바로 눕혀서 교환을 해요. 32회 기저귀 찬 채 한쪽으로만 누워있는 대상자, 소변이 자주 샌다면 한쪽은 지지해주고 체위를 자주 변경시켜준다. 유치도뇨관에서 중요한 거는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아랫배보다 낮게 놓는 것이다. 연결관이 꺾여있거나 눌림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머니를 비운 후에 배출구는 알코올솜으로 닦았어요. 46번 구강관리. 구강관리 중요하죠. 35회 구강청결법. 위쪽 닦고 아래쪽 닦는다. 이게 나왔습니다. 윗니 윗잇몸, 아랫니 아랫잇몸, 입천장, 혓바닥, 볼따구니 이 순서를 닦았어요. 입, 혀, 볼 이 순서를 닦았습니다. 입천장, 천장, 혓바닥, 볼따구니 2, 3, 4 천장, 혓바닥, 볼따구니 윗니와 윗잇몸, 아랫니와 아랫잇몸, 천장, 혓바닥, 볼따구니 이 순서를 닦았어요. 34회 의치관리. 의치관리 너무 중요하죠. 칫솔에 의치세정제를 묻혀서 의치를 닦는다. 또 치아가 없는 대상자 입안을 닦는 방법. 윗잇몸 먼저 닦고 아랫잇몸 닦는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위에 닦고 아래 닦는다는 거. 의치 중요한 것은 변형 방지를 위해서 찬물에 담근다. 잇몸에 압박 자극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전에 의치를 뺀다.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잇몸을 굉장히 누릅니다. 잘 때는 빼고 자는 게 좋다. 또 분실 방지하려면 일정한 장소에 둔다. 미온수에 씻고 보관은 찬물에 합니다. 또는 의치 세정제에 담가 놓기도 해요. 이제 임종 사후 대상자가 이제 사후에는 의치는 어떻게 해요? 가족과 상의를 하고 제거합니다. 요양보호사 임의로 제거하지 않겠죠? 또 머리 손질 47번. 두발 전용 세정제 거품이 나게 마사지를 한다. 마른 수건으로 닦아준다. 빗질은 두피에서 모발 끝쪽으로 한다. 샴푸를 묻혀서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 머리가 젖었을 때 빗질 안 합니다. 머리카락 다 상해요.
두발 전용 세정제, 물을 사용하기가 어려울 때 하죠. 세정제 바른 그 모발을 거품이 나도록 손 끝으로 마사지해요. 손톱 아니고. 그리고 마른 수건으로 닦습니다. 아니 뭐 물도 안 사용하면서 머리 감았는데 그 나중에 수건은 젖은 수건이 아니라 마른 수건이겠죠. 48번 목욕 시 따뜻한 물을 자주 뿌려줍니다. 왜? 체온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목욕할 때 춥잖아요. 물 한번 바가지씩 이렇게 부으면 따뜻하다. 침상 목욕 시 발에서 허벅지 쪽, 말초에서 이 중심 쪽으로 닦는 이유는 뭐죠? 혈액순환 잘 되기 위해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풀으면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보내기 위해서이다. 33회 거동 불편자가 침상 목욕할 때 한쪽 눈을 닫고 수건에 또 다른 깨끗한 면으로 반대쪽 눈을 닫는다. 눈은 안에서 바깥으로 닫는다. 여성 회음부 청결법, 이게 무릎을 올린 자세죠. 배횡하이예요. 따뜻한 물을 음부에 흘려보내는 닦는다. 물로 닦는 게 가장 깨끗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뭐 있었죠? 요도, 질, 항문 그 순서로 닦는다. 항문은 가장 마지막에 닦아요. 항문에 있는 똥균, 대장균이 질이나 요도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항문은 항상 맨 마지막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49번 침상 세면, 침대에서 세수하는 거, 코털이 코 밖으로 나와 있으면 깎아준다. 손발 관리법,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비누는 보습 기능이 있는 비누. 너무 건조하잖아요, 노인은. 그래서 보습 비누를 사용한다. 대상자의 발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법, 피부 건조 예방을 위해서 오일을 발라준다. 발에도 오일을 발라준다. 32회 피부가 건조한 대상자의 발 관리법, 물기가 마르기 전에 로션을 발라준다. 코 밖으로 나온 코털은 자른다. 똑같은 문제죠. 코털 잘라주는 거, 로션 바르던지 오일 발라서 건조함을 예방한다.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이 얘기예요. 50번 편마비 대상자, 벗기는 순서 탈건, 입마건. 입힐 때는 마비된 쪽, 그 다음에 건강한 쪽. 벗길 때는 건강한 쪽 먼저.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힐 때는 뭐냐? 입힐 때는 입마건. 입힐 때는 마비된 쪽, 그 다음에 건강한 쪽이 되겠죠? 수액을 맞는 편마비 환자야. 어느 쪽이 불편한 쪽이에요? 편마비 쪽이 불편한 쪽이에요. 수액을 맞지만 이게 건강한 쪽이에요. 건강한 쪽이 어느 쪽인지, 불편한 쪽이 어느 쪽인지 생각하고 입마건, 탈건 생각하시면 됩니다. 51번 거동 불편자의 체위 변경. 욕창 시 체위 변경의 휘슬을 울린다. 원래 2시간마다 한 번씩 체위 변경을 하는데 더 자주 할 수 있다. 그리고 누워있는 대상자는 2시간마다, 앉아있는 대상자는 압력이 더 세니까 1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한다. 33회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엉덩이 밑이나 등 밑에 손을 넣어서 공기압을 확인한다. 52번 이동 방법. 사지마비 대상자 침상에서 이렇게 앉힐 때 지지할 그 부분이 어디냐? 척추 고정판의 위치. 무릎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윗팔 순서로 고정한다. 보행기 대상자 돕는 법. 먼저 옮긴 발이 나간 지점까지 나머지 발을 옮기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행기. 만약에 양쪽 발이 다 불편해요. 그럼 보행기. 한쪽, 그 다음 쪽 상관없습니다. 근데 왼쪽이 만약에 불편해요. 보행기와 왼쪽이 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 가잖아요. 그 말이에요. 휠체어 대상자 일으킬 때 요양보호사의 자세. 기저머는 넓히고 다리 좌우로 벌리고 무릎 굽히고 허리는 편다. 그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 순서, 내문제씩 나오는데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실기 문제에서 요거 좀 확실히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좀 제가 동영상으로도 짧게 1분도 안 되는 영상 올려놓은 거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시면서 그냥 영상으로 보시면 좀 편합니다. 글로 배우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다. 바닥에서 휠체어 갈 때 나왔었고 휠체어에서 방바닥으로 내려갈 때 나왔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여기서 알아야 될 그 이론, 지팡이, 그리고 휠체어 접는 순서, 휠체어 어떨 때 앞바퀴 들어 올리는지 정리 한번 해드려 볼게요. 편마비 대상자, 지팡이를 짚을 때 일단 올라갈 때 어디 먼저 갑니까? 지팡이는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지팡이가 가장 먼저 가고요. 올라갈 때는 올지건마 외우세요. 올지건마. 올라갈 때는 지팡이, 건강한 다리, 그 다음에 마비 쪽이다. 마비 쪽 또는 아픈 쪽이다. 휠체어 접는 순서는 잠발 18이다. 잠금 장치를 잠근다. 발 받침대를 올린다. 시트를 들어 올린다. 팔걸이를 접는다. 잠발 18. 펼 때는 잠8C예요. 그냥 접는 순서 잠발 18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팡이 올라갈 때는 올지건마였어요. 근데 내려갈 때는 뭐죠? 평지나 내리막길은 반대예요. 지팡이는 항상 먼저고
건강한 쪽이 아니라 마비 쪽, 그 다음에 건강한 쪽입니다. 다 외우면 다 틀려요. 올라갈 때는 건강한 쪽 먼저 올라간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63번 이동 순서에서 35에 3번 보행벨트 마비된 쪽 뒤쪽에서 잡습니다. 보행벨트, 보행기 뒤쪽에서 잡아줘요. 34회 의자에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 발이 약간 의자 뒤쪽으로 가서 힘을 주고 일어난다. 그런 문제 있었고요. 그 뒤꿈치 쪽이 의자 뒤쪽으로 간다. 휠체어 접는 순서 잔발 18 기억하시고요. 가팔은 내리막길 휠체어 이동법이 뭐냐. 또 32회 휠체어 턱에서 내려갈 때 휠체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뭘 알아야 되죠? 휠체어는 문턱이라든지 울퉁불퉁하다 하면 앞바퀴를 들어 올린다. 기억하셔야 돼요. 턱이 있다. 울퉁불퉁하다. 그러면 앞바퀴를 들어 올린다. 기억하시고요. 경사로다. 비탈졌다. 가파르다 하면은 지그재그예요. 경비가 지그재그. 경사로, 비탈, 가팔은 지그재그이다. 내리막길은 뒤로 돌리는 거예요. 뭐 엘리베이터도 뒤로 돌려서 태우고 앞으로 갔었죠?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럼 여기 문제에서 가팔은 내리막길 휠체어 이동법 33회 기출이요. 가팔은 내리막길. 아까 경비가 지그재그였죠. 가파르니까 지그재그고 내리막길은 내 뒤로 돌려요. 지그재그와 뒤로 돌려가 있는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이게 답인 거예요. 편마비 대상자 지팡이 버스 승차할 때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올지건마. 올라갈 때는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이 순서이다. 사지 마비 대상자 일으켜 앉히는 순서. 제가 이거 1분도 안 되는 동영상 올려놓은 거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요. 일단 대상자 앞에 섭니다. 대상자의 양손을 가슴 위에 올려놔요. 그리고 목 받치고요. 이 어깨 밑 이렇게 팔 부분을 누르면서 일으키죠. 상체를 밀어 올려 일으킨다. 몸통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려 앉힌다. 글로 보면 어렵지만 동영상을 보면 쉽습니다. 침대 대상자 옆으로 돌려 눕히기. 일단 대상자 앞에 섭니다. 양팔은 구겨질 수 있어요. 접힐 수 있어요. 다치니까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고 뭐 엉덩이를 뒤로 빼주고 베개로 받쳐준다. 예, 이건 여러분 동영상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휠체어 턱에서 내려갈 때 앞바퀴를 들어 올렸죠. 아까 턱이라는 말이 나오면 앞바퀴를 올린다. 내려갈 때 하면은 뒤로 돌려 그랬어요. 그래서 뒤로 돌려 앞바퀴를 든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보행벨트 보행기 뒤쪽에서 잡는다. 54번 간이변기 뭐 자세 변환용 쿠션 나오는데요. 간이변기 그림이 나와요. 이 용도는 뭐냐 물어봅니다. 침상에서 용변을 해결하는 용도이다. 또 자세 변환용 쿠션 그림을 보여주고요. 이거는 뭐 어떤 거 조심해야 되냐? 변색과 탈색을 조심해라. 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지팡이 뭘 점검하니? 뭐 바닥 끝에 고무 상태를 점검해라. 이런 문제 있었고요. 55번 감염 예방 물품 관리법.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 놓습니다. 배설물이 묻은 세탁물은 따로 별도로 세탁합니다. 뭐 똥오줌 묻었어요. 그 세탁기 같이 돌리나요? 다 묻어버리잖아요. 별도 세탁합니다. 가래에 묻은 물품 처리. 가래가 묻은 의류는 일반 의류와 분리합니다. 배설물, 뭐 가래 다 분류해서 닦는다. 혈액이 묻은 이불은 찬물로 한 다음에 더운 물로 헹군다. 56번 낙상 예방이에요. 일단 화내야 되죠. 조명은 자다가 깨도 켤 수 있게 가까이 둔다. 방과 현관의 문턱을 제거한다. 물턱에 걸려서 많이 넘어집니다. 낙상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복합질환으로 5가지 종류 이상의 약물을 먹고 있다. 더 많이 넘어질 확률이 있다. 57번 화재, 수해, 지진 중에 또 하나씩 나옵니다. 35회에 소화기 사용 순서가 그림으로 나왔어요. 일단 안전핀을 뽑는다.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한다. 손잡이를 움켜쥔다. 분말을 쏜다. 이겁니다. 이게 왠지 노즐을 향하고 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안전핀 뽑고 향해 본 다음에 이거를 손잡이를 움켜쥐면서 분말을 쏜다. 그리고 34회 화재가 났을 때 대피 방법이 나왔어요. 화재 장소의 반대 방향 비상구 쪽으로 이동한다. 또 전기사고 안전수칙, 의료기기는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또 수해가 발생했다면 정전 복구 후에 가전제품은 시간을 간격을 두고 하나씩 사용한다. 지진이 발생했다면 일단 밑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한다. 안에서 머리만 숨기고 있어봤자 출구 막히면 못 나가니까요. 일단 머리 조심하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든지 하고 그게 보기 중에 답이 없으면 출구를 확보한다가 답이 되겠어요.
화재 그 대피 방법 중요하죠? 일단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감싸고 낮은 자세를 합니다. 엘리베이터 타나요? 계단으로 가잖아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문을 등지고 소화기 분말을 쏴야 됩니다. 문을 등지고 소화기 분말을 쏴야 돼요. 벽을 짚은 손은 바꾸지 않고 한 손만 잡고 밖으로 나갑니다. 한쪽 손으로.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는 주방을 떠나지 않아요.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진은 출구 확보가 중요하고요. 태풍은 접지용 3핀 플러그. 요거 중요하죠. 요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8번 고혈압, 당뇨.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저기서. 고혈압, 저염, 저지방. 다음 중 저염 조리 식품은 뭐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카레 가루를 입혀 구운 삼치이다. 이게 답이었고요. 당뇨병,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은 뭐냐? 미역이었어요. 고혈압 대상자의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제공하는 칼륨이 많은 식품이 뭐냐? 찐 고구마였다. 칼륨이 몸에 있는 염분을 빼주는 성질을 합니다. 뭐 찐 고구마, 시금치 이런 것들이 칼륨이 많은 식품이에요. 59번 재가 대상자의 주거 환경.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을 사용한다. 이게 뜬금없이 뭔 소리예요? 그래야 의자가 깊숙이 들어간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조금 헷갈릴 법도 했어요. 문턱은 없어야 돼요. 둥근형 문고리가 아니고 막대형이 좋았죠. 깊은 욕조 아니고 적당히 얕은 욕조입니다. 깊은 욕조는 들어가기도 힘들고 나오기도 어렵잖아요. 침구관리법, 봉제선이 없는 시트를 이용한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로 다림질한다. 이제 그림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림이 나오고 이게 뭐냐 이런 걸 물어봤어요. 일단 침구류, 시트는 옅은 색의 면제품이 좋겠죠. 때가 타도 빨리빨리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요 매트리스는 단단하면서 약간 탄력성이 있고 지지력이 있는 것이 좋다.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말린다. 한 달에 한 번? 너무 먼 거 아니야? 우리 뭐 매트리스 한 달에 한 번 말립니까? 바닥에 까는 거는 그렇게 자주 하진 않아요. 하지만 최소 한 달 한 번은 말려라. 베개는 습기와 열을 흡수하지 않는 게 좋다. 베개 커버는 물론 땀을 흡수해야 되지만 안에 베개까지 흡수해버리면은 칙칙하잖아요. 베개는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는 높이가 좋다. 척추랑 머리가 수평이 되려면 베개가 굉장히 낮아야겠네요. 또 뭐 양모, 오리털 이불 이런 거는 눅눅한 침구 이런 거는 햇볕에 말립니까? 그늘에 말립니다. 변형되니까요. 60번 외출 시 동행. 구체적인 외출 계획을 세운다.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외출 계획을 조성한다. 대상자가 복용하던 처방된 약이 떨어져서 대신 구매한다면 처방전 준비하고 돈을 준비한다. 비용을 준비한다. 요건 물건 사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있어. 어떻게 하죠? 함께 바꾸러 갑니다. 61번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돕는 법. 치매 대상자의 반복 행동 대처법, 치매 대상자의 식사나 음식 섭취, 치매 대상자의 배회, 치매 대상자의 숙면이에요. 요거 그냥 간단하게 하고 나서 이론 설명 그 다음에 해드릴게요. 치매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돕는 법. 일단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안전사고 예방법, 난간 주변에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인다. 약물은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면 메모해서 병원에 가져간다. 안전사고 예방법, 달리는 차 안에서는 뭐 차 문 열어서 뛰쳐나갈 수도 있으니까 문을 잠근다. 뭐 물론 요즘에는 뭐 몇 킬로 이상 달리면 문이 자동으로 잠기긴 합니다. 그리고 32회 거주 공간 밤에도 화장실은 밝게 해준다. 항상 밝게 해줘야 할 곳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서 낙상이 가장 많이 일어나요. 밤에 졸린 상태에서 화장실 갈 때 바닥 미끄럽잖아요. 또 물 있으면 얼마나 미끄러워요. 그래서 미끄럼 방지 매트 반드시 깔아야 됩니다. 62번 반복적인 질문을 계속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 주의 환기를 해야 돼요. 다 똑같은 얘기인데 예시가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반복적인 질문을 했어. 우리 마당에 꽃 보러 갈까요? 딸이 죽었는데 우리 딸이 왜 안 오지? 그러면 우리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 볼까요? 뭐 너무 흥분했어. 서랍 안에 물건 막 꺼내고 막 계속 똑같은 행동하고 있어요. 우리 콩나물 다듬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결국 주의 환기하는 거예요. 고향 간다고 짐을 싸고 있어요. 쌌다 풀렀다 반복 행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시기 전에 빨래 개기 좀 도와주실래요? 그냥 그 상황에 맞는데 우리가 주의 환기하는 그냥 대답이 다 답이 되는 거예요. 63번 치매 대상자 식사. 음식 섭취를 어떻게 돕죠? 치매 말기는 뭐 씹는 것도 잊어먹고 삼킴도 힘들어요. 그래서 갈아서 주거나 으깬 걸쭉한 음식을 준다. 살해 예방, 흡입 방지를 위해서 갈거나 으깬 음식을 줍니다. 음식을 못 먹고 쳐다보고 있어요. 왜?
그냥 씹어 먹는 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땐 숟가락 들어보세요. 요거 국 한 숟갈 떠보세요. 밥 한 숟갈 떠서 먹으세요. 이렇게 식사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33회. 아, 이 감자 너무 맛있어. 그러면서 비누를 먹고 있어요. 진짜 미쳐버리겠죠. 아, 그럼 제 거랑 바꿔 먹어요. 하면서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을 한다. 32회. 생선가시는 미리 발라서 줘야지. 그냥 먹다 또 목에 걸립니다. 그냥 애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밥 먹고 계속 밥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조금 쉬었다 드릴게요. 뭐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드신 거 이거 식기가 여기 있네요. 여러 가지 정법이 있었죠? 64번 치매 대상자의 배회. 배회할 때 어떻게 해요? 자녀와의 추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다께서 배를 움켜잡고 있어야 뭐죠? 배가 아픈 건지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건지 확인을 하겠죠. 그 보기 중에서 가장 근접한 답을 찾으세요. 야간에 배회한다면 그 침대 옆에 걸어두어 있던 옷걸이에 있던 옷 같은 거 치워야 돼요. 그게 약간 망상, 귀신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치매 대상자의 숙면. 낮에 졸고 있어. 그럼 또 밤에 잠 안 자겠죠? 계속 말을 걸어줍니다. 산책시켜주고. 또 밤에 깼어. 근데 다시 못 자. 수면을 유도해줘야겠죠.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드리거나 뭐 등 마사지를 해준다.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게 하는 게 밤에 잘 자는 비결입니다. 치매 요양보. 즉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의 그 기본 원칙이 중요하잖아요. 대상자에게 맞는 일정을 만들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해주고요. 대상자 스스로 잔존 기능을 유지하게 합니다. 일관된 요양보호 아니에요. 어쩔 때는 이렇게 하고 어쩔 때는 단호하게 하고 어쩔 때는 이해한다 하고요. 정말 그 상황에 맞는 요양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치매 사고 예방 돕기. 자극을 받지 않게 환경을 단순화합니다. 뭐 글로 막 설명하지 말고 그냥 그림을 보여주고요. 뭐 시계, 달력, 신문 이런 단서를 사용합니다. 이제 위험한 곳에는 야광 테이프를 붙여요. 침대 밑에는 두꺼운 요를 깔아둬서 침대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게 합니다. 반복 행동했을 때는 어떡하죠? 다독거리고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요. 주의 환기를 합니다. 뭐 좋아하는 노래 같이 부를까요? 빨래 갤까요? 나물 다듬을까요? 콩 고를까요?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게 좋다는 거죠. 치매 음식, 문제 행동. 계속 밥 달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먹고 난 식기를 또 그대로 두어야 되죠. 매일 식사 후에 달력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너무 정기적으로 식사를 거부한다면 당연히 보고를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너무 거부한다면은 뭐 대체식품을 이용한다거나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하는 방법들이 있겠어요. 치매 요양보호 중요하잖아요. 일단 식사 도울 때는 사발을 사용합니다. 플라스틱 제품 쓰고요. 걸쭉한 액체 음식이 좋다. 그리고 밥을 안 먹으려고 한다면 입안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틀니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약 먹은 그게 치매 약의 부작용일 수도 있잖아요. 확인합니다. 식사하기 전에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입안 다 뒤어도 모른다. 온도를 확인한다. 애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앞치마를 입히고 숟가락도 무거운 숟가락을 쥐어줘서 내가 밥 먹고 있다는 걸 잊지 않게 합니다. 아까 배회 시 신체적인 욕구를 우선 처리하죠. 똥오줌 마려워서 바지 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단순한 일거리 제공하고 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갖게 해줍니다. 가족 사진을 옆에 걸어두는 것도 좋고요. 배 코스를 짜준다, 뭐 함께 산책한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어요. 배설 돕기, 그 대상자 방을 화장실 가까운 곳에 배정하는 게 아무래도 가다가 넘어지는 게 좀 줄겠죠. 그리고 고무줄 바지 훌렁훌렁 잘 벗겨지는 게 좋다. 야간에 화장실 이용하는 게 위험하다면 이동변기를 침대 옆에 놔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금했어요. 오줌 쌌어요. 비난하거나 화내지 않습니다. 소변 볼 때 치골의 상부, 치골이 생식뼈예요. 요 배, 방광 쪽을 눌러주면 확실히 방광이 잘 비워지겠다. 요실금은 초기에 2시간마다 배뇨하게 한다. 뭐 낮에는 2시간마다,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 변비라면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시켜준다. 이런 것이고요. 치매는 막 2, 3일간 잠 안 자다가 2, 3일 또 몰아서 잡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낮에 막 졸고 있다고 하면 낮에는 자지 않도록 말을 계속 시키거나 산책시키거나 밖에 좀 나가서 꽃구경할까요? 그런 행동들이 좋다는 거예요. 66번 치매 대상자의 망상, 폭력성. 밥에 독을 넣었어! 그러면은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이러고 기미성공돼서 먼저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괜찮네요. 같이 드셔보세요. 이렇게요. 34회 큰 소리로 욕하면서 베개를 던져 막 때려요. 그러면 이해해요. 화나셨죠? 이해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선 천불이 나더라도 본인들이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33번. 앞에 앉은 노인이 화내면서 욕할 때 서로 뛰어노는 게 좋다. 서로 대면하지 않도록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32회. 갑자기 흥분하며 요양보살을 때리려고 해. 심지어 때립니다.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다독인다. 아, 나도 열받겠다. 67번. 치매 대상자의 거부, 의심. 목욕을 하려고 하는데 옷을 안 벗으려고 합니다.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강제로 시키면 안 돼요. 다쳐요. 목욕을 중지하고 그냥 쉬게 합니다. 아유, 지갑을 누가 내 지갑 훔쳐갔어? 이렇게 의심합니다. 어떻게? 같이 찾아볼까요? 이래야 되겠죠. 저 할머니 내 손수건 훔쳐갔어. 자주 이런다면 차라리 똑같은 손수건을 사줬다가 여기 있네요. 뭐 이렇게 대체를 합니다. 치매 대상자의 석양 증후군, 석양해질 때쯤에 이상해지는 거예요. 다른 대상자의 사물함에서 막 옷을 꺼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걸 찾는 거겠죠. 어르신 옷 같이 찾아봐요. 그 보기 중에서 가장 근접한 답을 찾으시면 돼요. 해질녘 신발을 신고 집에 가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마당을 함께 거닐면서 산책한다. 해질녘만 되면 너무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우리 엄마가 와가지고 가야 돼. 또 이렇게 헛소리 하죠. 그러면 또 우린 동문서답 해야 돼요. 낮에 따온 감이 맛있는지 먹어볼까요? 주의를 환기하는 거예요. 동문서답이어도 자꾸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69번. 치매 대상자가 성기를 노출해 옷 벗어 성적인 행동을 했어. 일단 성기가 노출했어. 무조건 단호하게가 아니에요. 바지가 불편할 수도 있고 똥오줌을 쌌을 수도 있습니다. 생리적인 욕구를 먼저 확인해요. 잠옷을 막 벗으려고 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잠옷이 젖었는지 확인한다. 성적 행동. 이제 막 곁에 있는 이성을 만지려고 해요. 노인정에서, 시설에서 그 거리를 두게 한다. 분리한다. 회피요법에 가장 좋아요. 다른 대상자 앞에서 막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해. 일단 옷을 입혀줍니다. 막 성추행하고 이런 건 단호하지만 혼자 저렇게 하는 것은 일단 신체적으로 대소변 욕구가 있는지 어디가 불편한지 그런 것들을 먼저 살펴줍니다. 조용히 옷을 입혀준다. 70번. 비언어적인 의사소통법. 대상자를 향해서 몸을 약간 기울이는 거 좋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법. 나쁜 내용은 회고시키거나 상기시키지 않아요.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에서 얘기하고 겨울에 여름옷 입고 외출하려고 하면 여름옷 위에 두꺼운 외투 하나 입고 같이 나가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처합니다. 여기서 일단 치매 의심하고 망각하고 환각한다 했을 때는 망상이 너무 심하면 대상자를 안심시키고 의료진에게 알리긴 알려야 돼요. 맨날 우리가 이렇게 주의 환기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치매, 파괴적인 행동은 왜 그러셨어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상기시키지 않아요. 이해를 못하면 또 반복해서 설명을 줍니다. 자극 주지 않는 게 좋아요.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해주고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표현 해주고요. 막 자꾸 싸우는 사람 있으면 마주치지 않게 하는 게 좋아요. 그 엄마가 자꾸 아빠랑 싸우려고 해 치매인데 그러면 둘이 웬만하면 떨어져 있는 게 좋다는 겁니다. 석양 증후군 해질녘에 자꾸 이상해지죠? 그때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있어준다. 소일거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시선을 분산하는 거죠. 따뜻한 음료를 한 잔 준다던가 등 마사지, 음악을 틀어준다거나 TV를 켜놓습니다. 조명이 밝은 게 좋아요. 밤이라는 것을 모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애완동물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도 좋아요. 71번. 나 전달법. 계속 나오고 있죠, 시험에. 누워만 계시니까 근력이 떨어질까봐 걱정돼요. 식사량이 적어서 건강이 나빠지실까봐 걱정돼요.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니까 건강을 해칠까봐 걱정돼요. 이러다 감기에 걸리실까봐 걱정돼요. 당신이 이래서 내가 화났다 이게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시니까 정말 걱정됩니다. 좀 당황스럽네요. 우울하네요. 이렇게 나 전달법입니다. 72번. 장애 대상자 의사소통법. 시각장애, 촉각을 이용하게 한다. 사물의 정보를 전달한다. 사물을 직접 만져보게 한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세시 방향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 몸짓, 손짓을 이용해서 천천히 이야기하고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면 이력 장애자다. 청각 기능 저하, 노인성 난청, 밝은 장소에서 입을 크게 벌리면서 말한다. 귀가 안 들리면 입 모양으로 바디 랭귀지를 한다.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한다. 입 모양을 볼 수 있게 시선을 맞추면서. 그리고 소리를 이용한, 청각을 이용한 인지자극 훈련은 진압력 강화에 효과가 있다. 74번 의사소통법 문제. 진압력 장애 대상자. 시간, 장소, 날짜에 대해서 자주 인식시켜야 됩니다. 치매 대상자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자세를 취한다. 33회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못 오니까 밥맛도 없고 외롭네. 공감하려면 어떻게 해요? 아유, 외로우시죠?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매주 보던 자녀분들을 못 보시니까 마음이 허전하시군요. 공감합니다. 너무 오버하는 건 아니에요. 간호사가 혈압이 높다고 누워만 있으래.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면 안 될까? 그러면 결국은 좀 갑갑하시죠? 요 정도만 공감하면 되는 거예요. 누워 계시는 게 갑갑하신가 봐요. 이렇게요. 75번 하임리히퍼. 요 그림 보세요. 목 이렇게 숨 막혀서 잡고 있는 거죠. 떡 먹다가 목에 걸렸어. 낙지 먹다가 걸렸어. 이랬을 때 하임리히법이다. 다음 중 질식이 의심돼요. 뭐 하임리히법이 필요한 대상자는 이런 문제도 나왔었다. 나 전달법 정리해 드릴게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대방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만 초점을 맞춰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솔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이래서 걱정돼요. 저래서 걱정돼요. 이게 바로 나 전달법의 답이에요. 시각장애 정면에서 얘기한다.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대상자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을 설명한다. 뭐 2시 방향, 5시 방향 이렇게요. 접촉 전에 말을 먼저 건네야 됩니다. 보행을 한다면 요양보호사가 반보 앞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자는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주의력 하면은 자극을 주면 안 돼요. 뭔가 주의력도 결핍돼서 정신없는데 옆에서 막 119 지나가고 경찰차 지나가고 자극이 많으면 더 주의력이 결핍된다. 노인성 난처, 눈을 보면서 정면으로 얘기하고 눈짓으로 신호를 주고 입을 크게 벌리면서 정확하게 발음해야겠죠. 이해력이 부족해. 그림판, 문자판을 쓰는 게 좋다. 음식 먹다가 목 움켜잡았어. 이거 뭐예요? 하임리히법 해야 되죠? 이물질로 인한 질식 증상 시에 그 뒤에서 배꼽하고 명치 중간에서 주먹 이렇게 줘가지고 쿡쿡쿡쿡 후상방으로 밀어 올려준다. 이겁니다. 치매 초기, 중기, 말기 중요한 거 뭐 있었죠? 초기에는 대화의 주제가 자주 바뀝니다. 아유, 나 우리 딸 만나러 가야 돼. 이랬는데, 우리 노래 들을까요? 약간 동문서답하잖아요. 대화의 주제가 계속 바뀐다. 그 정도고요. 중기, 애매모호한 얘기를 계속 합니다. 명칭, 실어증, 그거, 가위를 잘 말을 못하고, 그거, 핸드폰, 이름을 잘 몰라요. 그래서 대상자에게 친숙한 물건을 활용하고 이름표를 답니다.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이렇게 이름표 부착하는 게 좋은 거. 명칭에 대한 실어증, 명칭을 잘 몰라 이름을 모른다. 중기다. 말기 중요한 건 뭐예요? 말이 없어져요. 생각이 안 나니까 말도 못합니다. 대상자가 말을 못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해요. 그게 바로 말기예요. 그래도 본인이 말은 못해도 우리 말은 다 듣는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76번 응급처치. 손목 골절이 의심돼. 어떻게 해요? 일단 부목을 고정한다던가 움직이지 않는다. 냉찜질을 한다. 보기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게 답이 되겠어요? 또 넘어져서 부종과 출혈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출혈 부위에 멸균 거즈를 댄다. 그리고 대상자가 반응은 없는데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이 관찰된다면 취해야 할 회복 자세 그림이 뭐냐? 요 맨 아래 요런 자세입니다. 누워서 이 위에 쪽 손으로 볼따구니를 잡고 아랫손은 쭉 뻗어있는 회복 자세를 한다. 32회 경련시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그림 대처하는 방법이고요. 가장 먼저 응급처치할 때 대상자는 화재라면 코와 입에 화상 입으면 숨 못 쉬잖아요. 이런 대상자가 위급하다. 77번 자동 심장 충격기.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해준다. 또 붙이는 위치, 요것도 국가고시에 나왔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눈에는 왼쪽이지만 대상자에게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쇄골 아래, 왼쪽 젖꼭지 아래잖아요. 요것도 왼쪽 오른쪽 바꿔서 또 틀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보세요. 왼쪽 손을 위로 올리고 오른쪽 손을 아래로 내려보세요. 그 위치입니다. 우리 손으로는 왼쪽 오른쪽이지만 대상자에게는 오른쪽 왼쪽이에요. 반대라는 거 기억하세요.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분석 중입니다 하면 손을 떼야 돼요. 분석 중이니 물러나라는 음성 메시지가 나오면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나오는 문제는 이 붙이는 위치하고 분석 중일 때 손을 떼라. 이게 많이 나왔네요. 78번 심폐소생술 방법.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고 가슴을 압박한다. 반도각이 인상. 반,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반응을 살피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119.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상태를 확인한다. 이거예요.
고혈압은 약을 자몽주스와 함께 먹지 않는다. 인삼하고도 같이 먹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가 활동의 유형이 나왔어요. 영화관은 뭐죠? 사교 오락 활동이다. 실내 습도가 낮다면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진다. 상온에서 보관했다가 먹으면 맛있는 후숙 과일은 망고이다. 이런 게 나왔어요. 서예 교실은 자기 개발 활동이다. 그리고 가슴 압박 위치가 어디냐? 요 그림 보면은 이 흉골의 2분의 1 아래 요 부분을 눌러야 된다. 이 노란 쪽에 2분의 1 아래요. 경련을 일으켰다. 정리해 드릴게요. 경련의 증상, 몸이 뻣뻣하고 호흡이 곤란하고 오식 변화가 있다. 일단 고개를 옆으로 돌려줍니다. 기도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서 공간을 확보해 줘요. 다치지 않으려고. 5분 이상 경련을 한다면 119에 신고해야 됩니다. 심폐소생술 시행할 때 가슴은 한 5cm 정도 압박하고요. 양팔을 편 상태에서 체중으로 눌러줘요. 가슴 압박대 인공호흡은 30대 2였죠? 가슴은 1분에 100에서 120회. 1초에 2번은 눌러줘야 돼요. 요것도 이제 국가고시 나왔었습니다.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게, 가락은 닿지 않아요. 손바닥, 손꿈치가 가슴에서 떨어지지 않게 눌러줬어요. 심정지 대상자, 자동 심장 충격기. 제일 먼저 전원 켜고 패드를 부착하죠. 그 다음에 리듬 분석하면서 모두 물러나세요 하고, 그 다음에 심장 압박합니다. 패드 부착 부위, 오른쪽 빗장뼈, 쇄골 밑 또는 왼쪽 중간 겨드랑이. 심장 리듬 분석은 2분 간격 사이클로 돌아가요. 분석 중입니다 하면은 손을 떼야겠죠? 화상, 응급처치. 15분 이상 찬물에 담급니다. 차갑고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요. 물집 터뜨리지 않죠? 옷 강제로 안 벗겨요. 가위로 자릅니다. 장신구 최대한 빨리 빼야 돼요. 이거 나중에 부어서 안 빠지면 전기톱으로 잘라야 돼요. 밀폐된 화재 현장에서 화상 환자를 발견했다면 우선 기도 확보가 먼저이다. 마지막 대상자의 여가 활동 유형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사교 오락 활동,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사교 오락 활동이에요. 어떻게 암기하면 좋을까요? 회사오라고 해서 영화, 연극 본다. 뭔 소리예요? 음악, 회, 전시, 회사오, 사교 오락 활동. 회사오라고 해서 영화, 연극 본다. 회자 들어가는 거 음악회, 전시회, 영화, 연극은 사교 오락 활동이구나. 이것만 알면 거의 다 풀립니다. 그리고 소일 활동, 엄마는 텃밭 가꾸고 식물 가꾸고 아빠는 TV 보고 신문 보고 애기는 종이 접고 퍼즐 놀이 한다. 요게 소일 활동입니다. 사교 오락 활동, 회, 영화, 연극이죠. 소일 활동, 텃밭, 식물 가꾸기, TV, 신문 보기, 종이 접기, 퍼즐 놀이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보면 다 압니다. 모르겠는 거는 자기 개발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반복해서 편하게 들으세요.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